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방금 전에 6월달 FOMC가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준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여러가지 투자 지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월달 연준회의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0.75%,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원래 5월달 연준회의에서는 파월 연준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75bp 자이언트 스텝은 필요 없어. 우리는 0.5% 금리 인상이면 충분해. 이런 말을 실제로 했었고 여러 연준위원 역시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을 싹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0.75% 금리를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번에 0.5%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0.75% 한꺼번에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다시 새 출발하자.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매파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월은 0.75% 금리를 한 번에 팍 올렸고요. 이것은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5월달 연준회의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선을 확 그었었죠. 그러자 시장은 호재로 환호를 했었지만 이 당일에는 환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0.5%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 잡을 수 있겠어? 이러한 의구심이 들면서 증시가 이렇게 아래로 밀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 소극적인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장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한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다음 연준회의에서는 외부 환경을 봐가면서 0.5 혹은 0.75%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멘트라 봅니다. 왜냐하면 파월 연준의장은 인터뷰하는 내내 애매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금리를 앞으로 올려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애매한 발언을 하자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다음번에 구체적인 금리 인상 수치를 제공해주자 나스닥 분봉 차트를 보면 금리 인상 발표 직후 애매하게 흐르고 있었던 증시가 갑자기 V자 반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언을 한 직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보여줬는데요. 왼쪽은 3월달 연준회의 점도표이고 오른쪽은 6월달 연준회의 점도표입니다. 참고로 점도표는 3, 6, 9, 12, 3개월에 한 번씩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 연준회의 때에는 점도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2년도만 보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금리 인상 타겟치는 1.9%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4%로 금리를 과감하게 올렸습니다. 실제로 3.4%까지 올린 것은 아니지만 올해 말까지는 연준은 금리를 3.4%까지 올리겠다. 이러한 말을 미리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과하게 올리면 부작용이 많다고 하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의 수요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물가는 잡을 수 있을지언정 GDP 성장률은 당연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연준에서 공개하는 GDP 및 물가, 실업률, 여러 가지 전망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박스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박스친 2022년도 전망치를 보면은 GDP 같은 경우에 지난 3월 달에는 2.8%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7% 성장한다고 성장률을 1.1%나 확 낮췄습니다. 한 나라의 GDP가 1.1%가 낮아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죠. 그만큼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를 불사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이런 것을 시장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월 달에는 3.5%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7%로 소폭 높여잡았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실업률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CPI 인플레이션 물가 타겟치는 지난 3월 달에는 4.3%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5.2%로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만큼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어 PC 인플레이션 역시 비슷하게 3월 대비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개월 사이에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도 많이 내렸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연준회의로 돌아가면 일반적으로 파월의 연설 직후 기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러 기자들의 질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질문 하나만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를 올리면 소프트 랜딩 가능하냐? 이러한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낸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높은 물가를 보이겠지만 앞으로 23년, 24년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컨트롤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연착륙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회의 때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월 연준 의장은 무조건 연착륙 가능하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후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코어 CPI와 헤드라인 CPI가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모든 물가를 포함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코어 CPI는 유가와 음식료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 중국의 락다운 같은 외부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와 음식료 가격이 뛰고 있다. 이러한 외부 요인은 연준에서 조절을 못한다. 내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실제로 물가 안정은 외부 요인에 달려있다. 유가와 음식료는 나의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연준은 유가와 음식료를 제외한 코어 CPI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금리 인상을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나머지는 난 모르겠다. 약간 바이든 네가 좀 힘 좀 써라,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자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파월은 지금 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가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약간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를 불사하더라도 일단 지금의 물가를 잡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유가는 나의 소관이 아니다. 나는 컨트롤할 수 없다. 즉 앞으로 유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건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경제에 대해서 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연준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GDP 성장률을 생각보다 낮게 잡자 경제와 연관이 있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 연준 회의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와 달러 인덱스가 미리미리 올라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선반영된 게 끝나면서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를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는 10% 정도 떨어지면서 3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빅스를 정리한 것인데요. 빅스는 3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귀신같이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경제 위기까지는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75bp 인상은 호재일까요? 저는 딱히 호재는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국 증시는 며칠 전부터 선반영되면서 미리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미리 빠졌던 게 일부 되돌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 경제, 미국 증시는 외부 요인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오를 요소도 더 나빠질 요소도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3,800포인트를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에 나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3,800포인트를 회복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3,800포인트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시장 자체가 여전히 힘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한 방에 매수할 이유도 없고 기존 주식을 팔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저 본인 보유 물량을 홀딩하고 매수하실 분은 천천히 분할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대로 외부 요인을 체크하면서 천천히 매매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부동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채널은 주식에 특화된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주식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댓글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이야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되도록 부동산 이야기는 피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